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6개 보험 중에서 당연히 좀 필수로 가지고 있는 보험, 암보험일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그 질환들이 있죠. 2대 질환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김미아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네,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분은 바로 암보험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대 질환이 혈관 질환, 뇌 질환과 심장 질환은 아직도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뇌 질환, 2대 혈관 질환 관련해서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수술비와 진단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급 횟수 부분은 내가 뇌혈관 질환에 걸렸다라고 가정하면은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다음에 걸렸을 때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수술비로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횟수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수술하든 3번을 수술하든 그때마다 내가 가입한 수술비 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 범위 관련해서는 진단비는 보험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거의 이제 중증 질환에 취급돼 있습니다. 암, 뇌, 심장 질환, 뭐 장기 요양 등급, 폐질환, 간질환, 뭐 신장질환 이런 진단비로만 구성돼 있는데 수술비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아주 폭넓게 보상을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나라 수술 1위부터 19위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1위가 백내장 수술이에요. 백내장 진단비 이런 거 없습니다. 디스크 진단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수술비로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다 보상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예요. 진단비는 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뭐 10,000원 준비하는데 1,000만 원 준비하는데 10,000원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수술비는 10%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10%. 이거를 뭐 1억까지 그럼 준비하면 되겠네.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험사들마다 가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이지만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받으면 뭐 9천만 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진단비는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진단비 외에 수술비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데 이 시간 통해서 수술비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된 플랜으로 저희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수술비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고 보상은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술비 보험이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왜 2020년 들어오면서 가장 각광을 받는 보험이 된 이유가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제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수술했을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인데 먼저 진단비 10% 금액으로 이 수술비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뇌혈관 질환 뭐 1,000만 원 준비하는데 10,000원일 경우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은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2대 질환, 뇌 질환과 심장 질환 관련된 혈관 질환 수술들은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혈관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뚫어주는 수술을 하거나 보완하는 수술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암 수술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암은 종양을 떼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혈관은 더 어려운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 질환, 협심증 같은 경우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게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건데 평균적으로 3회 정도 교체를 하세요. 근데 진단비로만 보상이 돼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수술비 돼 있으시면 3번 수술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보다 수술하시면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다 보상하는데 우리나라 수술 1위 백내장부터 해가지고 한 1,000가지가 넘는 질병 관련해서 수술비는 모두 다 보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입면제. 이 납입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뭐 말기 폐질환, 간질환, 뭐 만성 당뇨 합병증이나 양성 뇌종양, 그리고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그 순간부터 이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장 그대로 보장받는 게 바로 납입면제예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구분은 일단 건강한 분들과
유병자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납입 면제 조건을 더욱더 유리하게 드리는 거죠. 이 말기관 질환부터 해가지고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 장애가 더 추가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드시거나 뭐 최근에 수술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유병자인데, 유병자분들은 다른 점이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 겪었을 때, 건강한 분들은 50% 이상 후유 장애 겪었을 때 이 납입 면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술비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술 어떤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 자료는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입니다. 아마 이제 병원을 가시면은 이제 의료보험증 예전처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지 봤더니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 그리고 2위가 이제 치액. 치액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워낙 서구화된 뭐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특히 남성분들 술 좋아하시거나 고기 좋아하시고 아니면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치액 수술 두 번째로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3위는 이제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 질환은 젊은 10대부터 뭐 60대, 70대 분들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는 맹장염이고요. 그다음에 6위에 뭐 무릎 갈증증 이런 부분은 노화로 인해서 70세 이상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7위가 정말 중요하죠. 앞서서 제가 이제 심장질환 설명드릴 때 협심증이라는 질병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였습니다. 전체 심장질환의 70%인데 바로 다른 수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주변에서 한 번도 들어보시고 우리가 삶과 크게 멀어지는 질병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협심증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19위까지 보시면 뭐 편도염도 있고요. 간암이 또 12위에 있습니다. 간암에 걸리시면은 일반 약물 치료로 완치하기는 더욱더 어렵고요. 거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뭐 유방의 양성종양, 섬유섬종, 혹 이런 게 14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또 하지정맥류, 그다음에 18위에 뭐 위 양성종양 이렇게 있는데, 수술비에서 보상 안 하는 거는 이 19위 이외에도 1000가지가 넘는 질병을 보상하고 있고요. 보상 안 하는 질병은 바로 미용 목적이나 자해, 뭐 고의로 인한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분들이 성형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코 성형수술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수술비가 있으면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위에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도 내가 이제 여름철이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기 너무 부끄러워 이런 분들이 있어 수술하는 경우, 이럴 경우 의사분이 예를 들어서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이분이 그냥 수술하신다 했다, 이럴 경우 보상을 못 받습니다. 하지정맥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의사분이 이분은 정말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하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주 일어나는 수술 1위부터 저희가 19위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그 안에서 보상이 되는 이야기들까지도 좀 짚어드렸는데 7위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수술이 이제 스텐드 삽입 수술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자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한 번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수술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수술비 보험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사실은 최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부터 이제 보험업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진단비를 많이 받자였어요. 내가 사망했을 때 아니면 어떤 큰 질병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많이 받자.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도 고치고 완치되고 치료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요. 수명이 늘어나고요.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심장 관련된 만약에 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한 번 받는 진단비만으로는 이제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회 그리고
의료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부각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생명보험사 안에 수술 특약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보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진단비 위주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각된 수술비 보험만큼은 이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입하고 나서 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스텐트 삽입 수술이 이렇게 많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0대가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4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장 가는 길을 이렇게 넓혀드리는 이 수술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오늘 수술비 보험 그리고 보험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비용이라든지 수술 횟수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이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스텐트 삽입 수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혈이라고 해서 피를 보지 않고 우회하는 수술인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해야 됩니다. 삽입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체해주고 이게 3.1인데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비용도 바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한 번 회당 2,700만 원이 넘고요. 지금 보시는 스텐트 삽입 수술이 한 번 할 때 900만 원, 현재 시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비용도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 3.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매회 반복적으로 무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보험에서 우리 가족보험에서 진단비 위주로 되었거나 수술 특약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저렴하게 문의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면 40, 50대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약을 드시거나 하신 분들은 더 이 수술비 보험,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과 더불어서 이 수술비 보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네, 자 가족력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눈여겨봐야 하는 담보들도 좀 빠질 수가 없겠죠. 김희아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수술비의 담보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각 수술비 담보마다 보상하는 금액이나 보상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뒷장에 수술비를 준비를 했을 때 얼마를 과연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담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유병자분들이 준비하는 수술비입니다. 유병자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 안 하고 이 남아있는 보장 그대로 계속해서 보장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령을 먼저 여성분들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50대까지는 이렇게 가입 금액이 지금 가장 높게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1세부터 60세 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 5종 수술비라 해서 300만 원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이건 보험사의 가입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적정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바꿔드린 거고요. 그럼 질병 5종 수술비가 어떤 거냐? 이제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 이런 부분이 5종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300만 원으로 51세 분들부터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5대 기관 수술비라 해서 심장, 뇌, 간, 폐, 신부전, 신장입니다. 신부전은 거기에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해당 보험사가 정한 64가지에 관련된 질병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7대가 가장 보상 금액을 높게 보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뇌혈관, 허혈성, 고혈압, 당뇨에 인한 합병증 같은 거고요. 15대는 뭐 동맥경화, 뭐 폐렴 이런 질병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증이고요. 점점점 경증의 수술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51세 분들부터 60세 분들 같은 경우도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저희가 가입 금액을 조금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비는 워낙 우리나라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30만 원과 뭐 2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 질환에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은 모든 연령 각각 1,000만 원씩 보상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성분들입니다. 유병자 여성분들. 백내장 수술 우리나라 수술 1위죠. 양쪽 눈을 수술했을 때 1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쪽 눈만 수술을 한다면 70만 원 보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 용종이나 대장 용종, 종합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위 내시경은 40대 이상 분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50대 이상인 분들은 대장 내시경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용종 나올 때마다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만약에 용종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70만 원 보상받는 거죠. 개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2개 나왔다 해서 140만 원 보상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로 봅니다. 한 질병. 그리고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작은 군종, 유방호 이런 부분도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은 심장질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질환 수술 1920만 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뇌 수술입니다. 저희가 CG가 좀 잘못됐는데 뇌로 인한 수술했을 때 2,320만 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간이나 폐, 신장으로 인한 수술했을 때 1,120만 원. 연령대로 보험료 보시면은 거의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51세부터 60세 분들은 가입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적정 보험료 수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더욱더 높게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 수술비는 만큼은 되도록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남성분들은 앞서서 그 가입 금액 관련해서 준비했을 때 어떻게 보상이 달라지느냐. 뭐 백내장, 위, 대장 용종은 동일합니다. 여성분들과. 하지만 남성분들만 가지고 있는 전립선 이런 부분 생식기는 7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 뇌혈관, 그리고 간폐, 심장. 남성분들은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대 분들은 5만 9천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 저는 특히 흡연하시거나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담배나 술인데 워낙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워낙 치료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라면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나중에 치료비 걱정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병자 여성, 남성의 수술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렸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건강한 분들 우리 조석훈 전문가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게 유병자 보험에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유병자 보험을 안 가입하는 거예요. 네. 즉 건강할 때 가입하는 거예요. 아, 건강할 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두 분은 잘 모르실 텐데 가장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종종 나오는 게 타임슬립. 그래요. 네,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네. 그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알겠습니다. 영화 아시죠? 백투더퓨처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빠르게 예, 만나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강하실 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터 살펴보면 아까 우리 유병자 수술비 보험과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55세 기준으로 두 가지 플랜이 되겠습니다. 한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하나 했다. 그럼 맨 위에 질병 수술비 하나 해당되면 받고요. 1종부터 5종에 해당되면 한 번 더 받고요. 밑에 만약에 심장, 뇌혈관, 신부전증, 간폐 질환이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64대 안에 드는 질병 수술비였다. 그러면 총 한 번 더 해서 4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 수술비까지 해서 총 5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보장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다 보시면 되겠고, 건강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또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과 보장이 있는데요.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호흡기 관련, 인공관절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특약을 역시 추가로 해가지고요. 내가 인공관절 수술했다. 저희 고모가 2년 전에 하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비 이 특약으로 100만 원 받고요. 64대 안에서도 받고요. 1종에서부터 5종까지 한 번 더 받고요. 질병 수술비까지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수술비 보장인데 매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험료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160만 원, 우리 그 내시경하고 나서 용종 제거하면 80만 원, 그리고 자궁 군종, 그리고 이 생식기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해당 받을 수가 있고, 심장 관련된 수술 해당 2,600만 원, 뇌질환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여성분들은 3만 원대, 남성분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 그러니까 건강하게 가입할수록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